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보도한 광양 지역 주택조합 이중계약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여부를 두고 일부 조합원과 업무 대행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조합장의 업무 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중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광양 지역주택조합의 2020년 6월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비의 5%를 입주 준공인하고 입주 예정일이 발표되는 날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2차, 3차 계약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 한 세대당 업무대행비 2천만 원을 추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버린 계약서를 조합원 모르게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하기 전에 이제 임용계약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보면 제가 추측하기로 일주일도 안 돼요. 바뀐 게. 논란이 확산하자 업무대행사는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 조합 사무실에도 비치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업무 대행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지난 보도 이후 지주택 조합장의 업무 추진비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사우나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합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님이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나오면 저한테 거세게 주면 내가 그 반납한다 했습니다. 이 밖에 지주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88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문제가 제기돼 국세청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고려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과 애민정신을 기르고 계승하기 위한 순천 팔마문화제가 올해로 41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생태문화의 색을 더해 젊고 새로운 감각의 문화 콘텐츠들로 구성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원도심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122호 팔마비. 1281년 고려 충렬왕 당시 지방관들이 말 8피를 헌납받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낸 승평부사 최석을 기리기 위한 청덕비입니다. 청렴과 선정의 상징 순천의 팔마정신을 문화예술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지역축제 팔마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41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팔마문화제도 청렴의 정신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올해 팔마문화제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감성 재즈와 대중 가요 공연, 청렴 과거 시험, 한지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청렴이라는 기본 주제 안에서 정운과 생태에 문화의 색을 입혀낸 새롭고 다양한 젊은 감성의 문화 콘텐츠들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가 생태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만큼 그 의미와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제 유튜버 궤도의 과학 콘서트를 시작으로 서희부와 함께하는 탕후루 챌린지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되게 힐링되고 순천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돼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좀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0여 년 넘는 역사의 순천의 대표 전통문화축제 팔마문화제. 전통문화의 색채만을 강조해오던 과거의 틀을 과감히 깨어내고 이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와 해녀문화처럼 한국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돼 왔습니다.
높은 보존 가치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무형유산 보유자들 사이에선 죽어도 잘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국악을 배운 능주 씻김굿의 국내 유일한 보유자 61살 조응석 씨. 7대째 이어온 옛 무속장단을 지금도 그대로 펼쳐내는 조 씨의 공연은 호남 씻김굿의 진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데다 앞서 그의 어머니도 서류 심사에서만 6년을 보내다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올린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도에서도 안 올라왔다 그런 이제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을농악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곡성의 죽동농악. 유일한 보유자 77살 박대엽 씨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서도 지자체의 무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무형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전국 곳곳에 지어진 전수교육관에서는 이처럼 보유자와 제자들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전승 프로그램은 전승보다는 단순한 체험 학습 수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지난 4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 올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전승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농악이나 국악이나 이거면 돼요. 꼭 우리 곡성 죽동이야 지역의 문화유산만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 예향 이미지를 표방해온 전라남도의 무형유산 지정수는 지난 1999년까지 전국 3위였지만 이후 신규 지정 비율은 최근 1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유산 담당 독립부서와 무형유산 전담자도 없어 예견된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전라남도청에서는 무형유산과 문화유산과 등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무형유산을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기획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제정된 무형유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겠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양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키즈카페와 수영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2018년 해수탕 건립 사업이 추진됐지만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고흥군이 복합문화센터로 사업명을 바꾸고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천 지역의 대표 음식들이 간편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음식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등 대표 식품위생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역량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특색이 담긴 대표 음식들이 간편식으로 상품화되면 미식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술계의 수건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삭감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에 왜 필요한지 등의 당위성을 알려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중섭의 황소부터 세계적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의 다다익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모여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이중섭은 사실 이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를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후에 이 작품은 대작으로 그릴 것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미술관 분관을 광주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재점화됐습니다. 광주시가 문체부에 내년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5억 원을 요구한 건데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국립현대관 분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품과 미디어 아트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예술가들에겐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기능을 특화해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ACC와 더불어 분관을 유치함으로써 문화 삼각벨트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떤 미술 중심도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미술관은 광주에 마지막으로 ACC와 함께 두게 되면서 미술 중심도로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수건 사업인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2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중앙초등학교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학교와 동문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요 문화 기반 시설인 국립현대미술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만 현재 현대미술관이 쏠려 있는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 그 미술 국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분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정도의 지금 반열에 올라 있고, 그렇다면 지금 대전 외에도 광주시는 지난해 분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심의해서 삭감하는 등 유치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인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 현대미술관 분관 필요성을 토론회를 통해 이야기할 예정이고, 광주시는 조만간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민생토론회에서 분관 유치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에서 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들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적 규제에 따라 제주에서 여수와 목포, 완도,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 5척은 매표 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수항에서는 전기차 탁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안 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소유주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질식 소화포 등 방제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순천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순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국내 바다 유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고 어업인들의 그물이 찢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순천에서는 여름밤 캠핑과 비어 페스타가 함께 열립니다. 그린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캠핑은 오픈 2분 만에 전석 매진됐고, 맥주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비어 페스타는 24일까지 사전 접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광양시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식사, 장보기 등의 일상을 돕고 병원 동행과 심리 지원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도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열대야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에도 여수의 최저 기온이 26.8도로 더웠고요. 오늘도 열대야로 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온 지역도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는 내일도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전 지역에서 5에서 60mm가량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함께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더위를 식혀주기는 어렵겠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6도, 그 밖의 지역은 2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이어지겠고요. 구름 많고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미라였습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한국철도 전남본부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호 등 전라선, 경전선 승차권을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예매 첫날인 19일과 20일은 교통약자 대상 사전 예매를 시행하고 일반 고객은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적극적인 입식 출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어패류 입식, 출하, 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